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지역대학 이정원 회장과 경기지역대학 하윤주 회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윤주 회장님 지금 하윤주 회장님께서요, 지금 저희 장관님이셨는데 너무 열심히 발표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발표를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고 한 30초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태 지금 사실 제가 이 마이크를 여태까지 그러니까 설명을 듣기로는 이 무선 마이크를 지금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무선 마이크를 쓸 때 그러니까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충전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배터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관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진짜 노력도 많이 했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마이크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힘들어하셨으니까 우리 심사위원을 맡고 계신 교수님 잠깐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냐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경기지역 회장님이.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몸도 잠깐 아니지만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못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신다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막 멍들어 있고 여기 안 좋아요. 멍들었다 해서 뭐 싸운 거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지역대학 하윤주 회장님입니다. 주제는 사회복지사 실습 연계 및 학과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입니다. 학우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할 줄 몰랐네요. 하나의 갈등도 없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경기지역대 제40대 학생회장 하윤주입니다. 우선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학과 학술대 유치를 위해 애쓰신 서울지역대학 이정원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경기지역대학에서는 신편입생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신체되어 있는 행정학과를 어떻게 하면 입학하고 싶은 행정학과 혹은 관심이 가는 행정학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고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경기지역대학 재학생들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여 말씀드린 내용인 만큼 현재 학우님들과 행정학과 학우님들이 행정학과가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하여 지금과는 다르게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동문님들 그리고 각 지역대학 임원진 위에 학우님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학과는 한국방송통신대 개교와 함께 개설된 학과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여건들이 행정학과와 함께 해왔지만 현재 유례 없던 신편입생 단수세는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학과의 존폐 여부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변수가 우리 학과뿐 아니라 전체 학생 인원 감축에 한 몫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학생의 활동을 해본 결과 오히려 코로나로 위중한 지금 학생의 학점을 받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시는 걸 보면 꼭 코로나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생회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왔지만 학과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수도권 소재의 지역대학은 활동하기에 나은 건 사실이고 지방에 계신 학생의 임원분들께서는 활동할 인원부터가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학교와 학과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큰 틀로 보자면 현재 우리 행정학과의 가장 큰 관점은 학과를 알리기 위한 학과 차원의 홍보 활동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행정학이라고 하면 듣기만 했을 때는 참 딱딱하죠. 어렵고 무거운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물론 행정학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아서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아 현실은 학과 이름만 보고 딱히 오고 싶은 학과는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행정학과는 뭘 배우는 곳인지, 행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게끔 고등학생 입시 설명회와 같이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입시 전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가상세계,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변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설명회는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학과에서도 학우들의 졸업 후 진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학과 차원에서 행정학과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학우님들께서 행정학과에 관심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학우들의 졸업 후 진로 방안 지원에 대해 경기 지역 대학의 여러 학우님들께서 현재 학교 생활을 토대로 입학하기 전으로 돌아가 예비 신입생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가지를 경기 지역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130학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130학점 중에는 전공 과목 51학점, 교양 과목 24학점을 필수로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55학점은 일반 선택, 즉 사학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은 일반 선택, 사학과 점수인데요. 졸업학점인 총 130학점을 모두 행정학과 과목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학원인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실속 있고 알차게 졸업 후 진로를 위해 자격증이라도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학우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저희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은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급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노령화, 그리고 한부모 가정 증가, 그로 인한 노인 및 아동보호 문제, 청소년 문제 등으로 인해 각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의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구급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필수로 갖춰져야 되는 만큼 방송통신대학교 편입학 최고 경쟁률을 차지하고 있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의 맹점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 3학년을 편입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졸인 학우님들께서는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학을 하려면 어느 학과를 입학해서 2년 과정을 수료하시고 2년 후 해당하는 학점을 얻은 후에 별도로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복지학 연계 과목이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 그래도 인원도 모자른데 행정학과로 입학하신 분들이 2년만 함께 공부하시고 3학년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생을 꼭 보내야 할까라는 것에 맹점을 두었습니다. 행정학과도 2017년에 입학생까지는 사회복지학과 연계 전공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부터는 아쉽게도
연계 전공이 불가하지만 아직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이렇게 총 3과목이 연계되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우님들께서는 일반 선택에 할애된 55학점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과목을 행정학과 과목과 병행하여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1학년에 입학하시는 신입 학우님들께서는 첫 학기에 듣게 되는 행정학과 전공 과목으로서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사회복지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을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정학과 과목과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병행하여 개설된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할 수 있지만 과목에 대한 이수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학과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현장에서도 수강할 수 있게 학과 차원에서 힘써 주신다면 앞으로 행정학과 신입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계 전공이 가능할 때와 다르게 사회복지학과 과목은 일반 선택, 즉 타학과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수강 신청할 때에는 과히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강 신청해서 남들보다 2배로 시간을 쪼개서 과목 이수를 하였는데 기간 실습을 나가기 전에 수강해야 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은 우리 학교가 아닌 해당 과목이 가능한 다른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학교 학비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고 또 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복잡하고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한 과목을 수강할 만한 학교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타학과 학생이라고 수강 신청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학우님들께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과목만 수강 신청하러 오는 학생이 반가울 일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경험하신 학우님들께서는 많은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9급 공무원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급 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꼭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우님들은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니 행정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학우님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년만 행정학과에서 공부하고 3학년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하는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학과에서도 학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입학하는 신입 학우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원스톱 모든 과목으로 이수하고 학교 밖 기간만 잘 찾아서 실습을 마무리하게 되면 현재 사회복지학과보다도 젊은 학우님들에게 더 큰 매력이 있는 학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그렇게 따고 싶으면 사회복지학과로 편입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학과에서는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엄청난 큰 이점,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께 너무나 큰 이점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행정학과도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젊은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고 방안을 마련하고 학과를 좀 더 실용성 있게 개선하고 행정학과 입학하기 전 설명회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강 신청 오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학과 학생들도 학교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지역 40대 회장 하윤주였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대학 이정원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역대학 이정원입니다. 우선 저희 경기지역대 회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앞에서 좋은 내용을 다 뽑아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우선은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처한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행정학과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우리 방송대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딱 두 가지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교수님하고 특강하기 전에 제가 이거 했었죠. 거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도깨비요. 도깨비입니다. 다음에 이 음악이 나오면요, 공유가 아닌 누구 생각하고요.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 대신 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ENTJ라고 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MBTI. 이 어떤 성격이죠? 외향적이지만 어떤 성격이죠? 잘 모르죠. 그래서 짧게 요약했습니다. 몇 자 안 되죠. 살짝 보시면 이게 제 성격입니다. 공감 능력 없다는 왜 그걸 보십니까? 좋은 거 아는데, 저 공감 능력 없네요. 관적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좋은 거 많아요. 보면은, 물고기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감 능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무한이면도 이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어쨌든, 저 성격은요, 뭐냐면, 혼자 말한대요. 접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모태 자신감이라고 해도 다른 유형들은요 보면 자신의 자신감들이 거의 0%에서 16% 정도가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ENTJ라는 이 유형은 대박이죠.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서 2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감만 갖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격입니다. 충동적으로 의사결정. 충동적. 나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만 받으시라고 했더니,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이상한 유형의 근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이런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우선 우리 학교를 처음에 입학했을 때. 여기 처음에 입학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볼게요. 처음에 딱 입학하면 사람들이 막 축하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풍풍을 받고 해요. 그런데 딱 입학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흔히 사람들 그러죠. 뭐 홈페이지 가가지고 아이디 넣고 이메일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해. 하는데 솔직히 홈페이지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신의 과목을 쭉 보고 하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좋은 대답이 안 나와요. 원하는 대답이. 그렇죠.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이크가 말썽이죠. 이렇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도 안 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이번에 우리 학과장님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주부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해주셨죠. 그래서 다행히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써드신 거는 뭐 지문인 거 아니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줘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약이 돼 있죠. 원래 요약을 하면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요약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몰라요. 그렇죠. 물론 다음에 보고 또 보고 보면 괜찮지만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내가 좀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찾아보냐? 요즘에 유선생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서 찾아보는데 이걸 찾아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다행히 스터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터디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스터디 단톡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톡방에 상당히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교수님하고 주변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스터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톡방보다 스터디 개인톡에 막 올라가요. 그 초반에 막 올라가는 게 정신없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보면 처음에 입학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터디에 물어봐가지고 형성평가에 딱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 해가지고 또 물어보죠. 과제물 어떻게 하나요? 뭐 하나 해가지고 물어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말평가까지. 그럼 기말평가가 어떻게 되죠? 태블릿 어떻게 써요? 해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 다 있죠. 끝나면 어떻게 되죠? 예, 1학기 방학을 맞아요. 예, 이렇게 서로 끌고 이끌고 예, 1학기를 끝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래요. 학교하고 스터디는 저희 학교에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스터디가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 스터디가 괜찮은 스터디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안은 학교가 아닌 우리 학생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좀 스터디가 만약에 저희 행정학과가 한 5-6개나 있으면 뭐가 좋은지를 솔직히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권장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회가 스터디와 함께 같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리 학생분들하고 같이 졸업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 그 학교도 그럴 거예요. 입학생이 몇 명일까? 다음에 이번 입학생은 몇 명이지?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요. 우선 넓게 보자면 방송통신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방송통신 좋아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서 여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하는 건데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요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타 학교에서 저희 강의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사실 저 놀러 가서도요 방송통신대학교 이 채널을 틀어요. 오유해가지고 이걸 틀어가지고 안 보더라도 틀어놓고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데요? 재밌어요. 왜냐면 가끔요 우리 문병희 교수님 봐요. 요번에도 문병희 교수님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보는데 그리고 참 더 좋은 거 뭐냐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닫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목표가 뭐냐면 사회복지의 교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를 등록 싸죠. 일과 변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 맞춤 교육까지 하면서 그랬죠. 나중에 4년제 학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내 인생을 바꾼 대학, 되게 좋아요. 그렇죠. 말도 좋고 진짜 여러분들 졸업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리죠?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도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설명해 주신 분이 이 마이크를 충전합니다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제가 고정관념이 쌓여가지고 다 고생하셨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릴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인데 행정학과를 어떻게 알릴까? 또 하나는 우리 방송대학교를 어떻게 알릴까? 이 2가지 방안으로 했는데요. 우선 행정학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또 하나가 사회복지가 이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공개적 행사, 스터디세 요거고요. 방송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 그다음에 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일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모의공모에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어깨 좀 피고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고정되지 말고요.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행정학과 사회복지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맡은데 저도 사회복지 과목 늘리기라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늘려야 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정학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학과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행정학과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회복지학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대 행정학과에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 쭉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가세요. 한마디로 행정학과에 들어와서 행정학과로 졸업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행정학과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흔히들 뭐 행정학과 사회복지를 이렇게 따라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정책을 실천을 하는 것, 그 정책을 실천을 하면 요거 자체가 뭐냐면 행정이 제가 볼 때 좀 크게 본다면요. 왜냐면 행정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하고 공부하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리고 뭘 할 때 좀 계획적으로 짜야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미끼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과목을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 광고할 수 있는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1급 시험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1급 시험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대한 과목은요. 행정학에 있는 과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사회복지 1급 책을 딱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공부한 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사회복지 그 학과에 있는 분들은 1급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행정학에 대한 공부를 새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학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을 딱 보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붙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쉬워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좀 간절해요. 뭐냐면 제가 우리도 과목을 좀 계속 늘려가지고 왜냐면 왜 늘려야 되냐면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과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노란색으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3개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2018년도까지는 저희한테 편입이 되어 있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5과목만 저희가 이수를 한다면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필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저는 그거예요. 사회복지학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 행정학을 알리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한테 우선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우린 사회복지 여기가 할 수 있어. 니네 들어와봐.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행정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행정이다 뭐야? 들어와. 이거보다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행정학이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배운 게 많거든요. 예. 자, 현장 실습 아까 잘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개적 행사 두 번째예요. 뭐냐면 이제 아까 사회복지에 넘어갔고요. 공개적 행사인데 사실 이 행사 오늘 제가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요 맨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줌으로만 이렇게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줌으로만 만나서 얘기를 해준다면 나중에 저희가 만났을 때 친밀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만약에 어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든 뭘 하든 한다면 사람들에게 친밀감이 생겨요. 처음에는요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사러 갔다 오죠. 두 번째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손을 들어 제가 갔다 올까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갈게요. 예, 편해져요. 그런 것처럼 공개적 행사가 필요한데 특강, MT 축제, 체육대, 네트워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처음에 축제, 체육대 그다음에 특강이나 MT 네트워크 요거 제가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제가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끔 오늘도 솔직히 제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왜냐면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가 빠지면요 지금 여기는 저희밖에 없어요. 신청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행사를 할 때는 우리만이 아닌 왜냐면요 지금 저희 행정학과는 타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행정학과로 편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행정학과에 대한 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와요.
하지만 알리지 못해서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릴 수 있는 방법, 요걸 갖다 저는 찾았어요. 찾고 싶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우리 방송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 1위는 해가지고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의 1위는 뭘까요? 예, 지인을 통해서죠. 지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대학교를 알고 입학하신 분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만이 아닌 지인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인들과 함께, 내가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와 함께 와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물론 이제 올해는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저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에 회장님들은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한 사람들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뭐 재학생 소개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축제나 이런 거 따라다녀요. 그러다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입학을 해야지 해서 입학을 해서 예 회장도 됐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도 됐고, 예 그 다음에 예 사회과학대 회장도 됐고, 예 앉아서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 학예 네트워크 이것도 다음에 할 때는 가능한 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같이 함께 타학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인들도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좀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름에 했죠. 학기 초에 했는데, 저는 이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실 교수님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행사인데, 왜냐하면 이 토크, 그러니까 저는 토크 콘서트라고 했는데 교수님의 특강이요. 저도 특강을 보면서 옆에 좋다. 교수님 말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강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듣고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인을 모셔와가지고 함께 하다 보면 그분도 아마 나도 여기 방송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 검증되신 분이에요. 예, 이제 특강을 듣고 수업을 듣잖아요. 사실 저 수업도 몰래 들었어요. 입학하기 전에. 근데 특강을 듣고 수업을 듣다 보면 재밌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공개적인 행사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 쉐어인데, 이 스터디 쉐어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스터디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있고요, 스터디가 있고, 그 옆에 서브는 뭐가 있죠? 학생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터디가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졸업문화라고 상당히 연관이 됐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되냐면, 자, 우리 서울 지역 때만 갖고 얘기할게요. 서울 지역 때 1학년 때 스터디를 가입하신 분은 27분이에요. 두 분은, 그 중에 두 분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지금 25분이 스터디에 남아 계세요. 1학기 때만. 2002학년 1학기요. 자,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93%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터디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의 졸업률이 있어요. 뭐 어렵다 뭐하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 스터디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생회와 스터디를 갖다 같이 보질 않고 따로 봐요. 왜냐면 스터디는 각 지역대마다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스터디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맨 처음에 신생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졸업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넘기지 못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죠? 교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희 회장단들하고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스터디를 쉐어를 해서 각 지역대와 같이 함께하자. 아직은 이제 뭐 결과까지, 그러니까 뭐 끝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준비하느라고 못했는데, 점점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행정학과가 스터디 하나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스터디 세어는 아마 이번 회장단과 다음 회장이 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들과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풀어야 될 내용인데 아직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학 형성 아까 떠나봤죠? 저는 가장 좋은 게 방학이에요. 그렇죠? 방학하면 우리 치잖아요. 참 별거 아닌데 되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는 거죠. 뭐냐면 입학을 할 때 사람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회장단들이 미리 모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한 2학기, 그러니까 2월이나 돼야지 2월 3일 되면 입학식이 있어요. 1학기 때문에 1학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회장분들이 모여서 우리 스터디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공감을 갖고 고민을 하고 나중에 학예 네트워크, 저는 이번 네트워크가 좀 늦어졌는데 학예 네트워크를 그냥 기말고사 끝날 때 했죠. 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그 다음 행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사실은 제가 뭐 이게 미뤄지면서 다른 행사 사실 저 특허서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오리엔테이션, MT, 우리 MT도 가야 되는데 MT를 못 갔죠. 제 특강도 증명하고요. 그렇게 하고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경우 있죠. 축제나 체육대회 있으면 각 지역대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사실 서울 지역대도 어떻게 보면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 지역대에 만약에 축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다면 지역에서 같이 와가지고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만약에 인천 지역에서 했다면 인천 지역, 그다음 대전에서 했다면 대전으로 부산에 이런 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가 있다면 서울 지역대나 각 지역대 함께 몰려가가지고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으쌰으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을 봐야지 대면을 해야지 서로 친해져요. 전화 외워 백번 해봤자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 행사를 해서 저희 행정학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복지 과목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개적 행사 말씀드렸고 스터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나머지는 방송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자원 활용인데요. 자,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있는 거를 써야죠. 그렇죠? 좋은 거는 써야 되잖아요. 좋은 거 아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학이라는 거, 우리 행정학과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뭐냐?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조금 있죠. 서울사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알아요, 사람들. 서울사이버, 그렇죠.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이 노래라는 게 사람들 귀에 익으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알거든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 그러니까 우리 방송대학교는 없냐?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 축제 다니고 어디 다닐 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 딱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딱 한 번 썼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점잖죠. 약간 점잖은데 좋아요. 이거라도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냥 흥얼흥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방송대학교만 하더라도 이 음악 나와요. 만약에 누가 한국 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이 비슷하면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못 쓰고 있죠. 있는 거라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전 우리 행정학과만이 아닌 전국의 각 지역대 학교, 그다음에 학과들 제발 이거 썼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소송 걸지 않아요. 설마 여기서 이거 제가 틀었다고 해가지고 나 한 번 틀었으니까 얼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제 저희 자원 활용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거 보셨나요? 지하철에서 딱 지하철을 타고요. 그러니까 해화역에서 딱 내리면서 2번 출구로 나와요. 그렇죠? 4호선 타고 오다가 2번 출구 딱 나오면 입구 바로 전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전국 관광목고 47개 캠퍼스 라이프. 그렇죠?
뭐냐면 전국에 다 우리 방송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졸업한 사람 85만 방송대. 근데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 85만 다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잖아요. 방송대학교에 내 주변에 이 85만이면은 진짜 뭐 시장에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방송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방송대학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 자원을 사용하지 못할까? 물론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 제가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카페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가 오늘 다 하면요, 예,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빼고요. 예, 그럼 이제 저는 1.9점 네트워크 활용 이 부분이죠. 그 요구를 말씀드리는데, 자, 방송대 아까 제가 그랬죠. 알게 된 게는 지인을 통해서. 그러면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방송대학교를 알린다면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듣고 아까 그 음악 한두 번 듣다 보면 나도 방송대학교에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볼까라는 게 들었죠. 방송대학교에 어떤 과가 좋다라는 거는요. 그 다음 문제죠. 예. 전국에요. 저 같은 경우도요.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관광지도 많고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자, 거기에 보면은요. 전국에 유적지, 호텔, 식당 해가지고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우리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체육학과, 그다음에 다른 학과는 난 체육 행사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농촌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농업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과 같은 경우는 또 농업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관련된 과들이 같이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행사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광공사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 이런 행사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85만 명이 있어요. 전국 다 있어요. 근데 전국에서 그걸 아직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는 뭐 국회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 시원 있죠? 그럼 도의원 시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쉬워질 수 있죠. 그렇게 저는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지자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저희 행정학과도 중요하고 방송대학교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오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고 아주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처럼 마이크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2부를 먼저